만약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의 몰락이 전장에서 칼과 대포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왕실의 침실에서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수세대 근친혼의 대가로 기형이 된 한 왕의 몸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의 아내들조차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밤 여러분은 마치 고디강몽 같은 섬뜩하고 기괴한 이야기를 듣게 될 테니까요. 이것은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 엘 에치사도, 엘 헤치사도, 마법에 걸린 왕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군주. 그는 16세대에 걸친 근친혼의 무게를 온몸에 짊어진 채 태어났고 그의 비극적인 삶은 결국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한때 태양이 지지 않는다고 불렸던 제국이 어떻게 칼도 대포도 아닌 자기 자신의 피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 저주받은 탄생. 1661년 마드리드 왕궁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황태자 카를로스. 겉으로 보기엔 왕국의 희망이었지만 곧바로 불길한 징조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크고 턱은 앞으로 돌출되었으며 작은 입으로는 제대로 빨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거의 먹지 못했고 말도 늦었으며 걸음마조차 힘겨웠습니다. 유모와 시녀들은 아기의 상태를 신께서 내린 형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형벌은 왕가의 피 속에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수세기 동안 외부와의 혼인을 거부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촌끼리, 삼촌과 조카딸, 심지어는 3대가 겹치는 근친혼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가문의 족보는 나무가 아니라 매듭처럼 꼬여버렸습니다. 현대 유전학자들은 카를로스의 부모가 삼촌과 조카딸 관계였음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유전자는 마치 형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았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가장 유명한 특징, 합스부르크 턱은 그에게서 괴이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혈통의 집착이 남긴 산 증거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유년 시절 내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열병, 경련, 호흡 곤란, 몸은 약했고 정신은 흐릿했습니다. 부모는 신하들에게 엄격한 교육을 맡겼지만 카를로스는 책상 앞에서조차 오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궁정 의사들은 온갖 약초와 기도를 시도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휘청이며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황제 펠리페 4세의 아들이자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닌 제국의 미래. 신하들과 백성들은 속으로 불안해했지만 겉으로는 왕자를 신의 선물이라 불러야 했습니다. 1665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4살의 카를로스는 스페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통치할 수는 없었고 어머니 마리아나가 섭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의 기형적 모습은 이미 유럽 궁정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대사들과 사절단은 은밀히 그를 마치 살아있는 유령이라 묘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카를로스는 왕관보다 저주를 더 크게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몸은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이미 16세대에 걸친 합스부르크 근친혼의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그가 2가지 유전적 질환을 동시에 앓았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뇌 하수체 기능 저하. 이 때문에 그는 왜소하고 약했으며 무력했고 불임에 시달렸습니다.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항상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세뇨관 산증. 이 병은 그의 소변에 피가 섞이게 하고 근육을 위축시키며 머리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의학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주였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왕이 마법에 걸렸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걷고 입가에서 침을 흘리고 혀가 너무 커서 말이 웅얼거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악령이 깃들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카를로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긴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었고 문서를 읽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씹지 못했기에 죽이나 액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자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이미 노인의 몸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면 몸이 망가져 있어도 제국을 위해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단 하나 후계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지만 외교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는 1679년 17살의 나이에 프랑스 루이 14세의 조카딸 오를레앙의 마리 루이즈와 혼인했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아름답고 활기찬 베르사유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드리드 궁정에서 처음 남편을 본 순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왕은 너무 약하고 너무 기형적이어서 아내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떨었다. 결혼 첫날 밤 마리 루이즈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10대 후반의 소녀였고 남편은 인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곧바로 감옥이 되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아내와의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외로움에 갇혔고 마드리드의 음울한 궁정은 그녀의 활기를 모두 앗아갔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이 불구라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혹은 왕비가 불임이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후계자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절망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종종 말 위에 올라타 마드리드 교회를 달렸습니다. 유일한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689년 그녀는 단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충수염이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녀가 외로움과 우울로 서서히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그녀의 죽음에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왕조는 그의 슬픔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결혼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왕비는 팔츠 선제후의 딸 마리아나 폰 노이부르크였습니다. 그녀는 다산으로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기에 합스부르크는 아이를 낳아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카를로스의 몸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병든 몸은 왕국의 저주였고 두 번째 왕비도 그 저주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절망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제국의 미래는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가 다스리던 스페인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광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속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메리카 대륙에서 끝없이 흘러들던 은과 금은 이제 줄어들었고 전쟁은 국고를 바닥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던 스페인은 카를로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위기는 단지 경제와 군사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중심에 앉아있는 왕 카를로스 2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 수 없었고 궁정회의조차 제대로 주재할 수 없었습니다. 후계자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스페인은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였습니다. 궁정에서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나와 그녀의 측근들, 외국 대사들, 귀족들이 서로 영향력을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이미 그가 죽은 뒤에 왕좌를 두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점점 더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를 창백하고 마른 얼굴, 과도하게 돌출된 턱, 너무 큰 혀로 인해 말이 웅얼거리는 남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액체 음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몇 걸음 걷고 나면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은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니라 수세대 근친혼의 결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파괴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해답을 찾았습니다. 미신이었습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왕은 마녀에게 저주를 받았다. 악마가 그의 몸을 차지했다. 심지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마법에 걸렸다. 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궁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해답을 찾지 못했기에 신부와 수도사들이 불려왔습니다. 성물 성인의 뼈 조각과 성수를 갈아 넣은 음료를 억지로 왕에게 먹였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밤낮 없이 퇴마의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은 마치 병자가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자처럼 다뤄졌습니다.
카를로스는 성수로 목욕을 해야 했고 수도승들이 그의 몸에 십자가를 누르며 악령을 내쫓는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병의 원인을 피했고 대신 보이지 않는 저주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악령은 없었습니다. 그를 망가뜨린 건 신도, 마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피였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피. 그러는 사이 스페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스페인을 조롱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풍자화에는 기형적인 왕이 괴물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스페인의 위신은 추락했습니다. 한때 무적 함대를 자랑하던 제국이 이제 병든 한 남자의 숨소리에 운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1690년대 후반 카를로스 2세는 이미 산송장이었습니다. 그는 30을 갓 넘겼을 뿐이었지만 외모는 노인 같았습니다. 창백한 피부, 해골처럼 마른 몸, 과도하게 큰 머리, 앞으로 길게 튀어나온 턱. 그는 제대로 걷지 못했고 종종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며칠씩 방 안에서 신음했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마드리드의 성체 축일 미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죽어간다는 소문을 다시 퍼뜨렸습니다. 궁정은 마지막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1698년 카를로스는 스스로를 괴롭히던 질문을 풀고자 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았는가? 그는 종교재판소에 명령하여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신부들과 테마사들이 모여 왕을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에 국왕의 불임과 쇠약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마녀들의 저주와 악령의 소행이다 라고 썼습니다. 왕은 악마에 사로잡힌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궁정은 다시 미신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당에서는 밤낮 없이 기도가 이어졌고 카를로스의 침실에서는 퇴마 의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성수를 마시고 성인의 뼈가루가 든 약을 삼켰습니다. 왕은 자신의 고통이 피 때문이 아니라 마법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마녀가 나를 부림으로 만들었다라고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의식이 반복될수록 왕의 몸은 점점 더 망가졌습니다. 그의 뼈는 연약해졌고 이빨은 거의 빠져 음식도 씹지 못했습니다. 피부는 노랗게 변했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1700년 11월 1일 카를로스 2세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식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는 그와 함께 끝났습니다. 부검의 충격. 카를로스의 시신은 곧바로 부검되었습니다. 의사들의 기록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의 몸은 썩어 들어간 듯 했습니다. 심장은 고추씨만한 크기였습니다. 폐는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장기는 부패했고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고 몸은 해골처럼 앙상했습니다. 의사들은 경악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본 가장 부패한 시신이었다. 마치 그의 몸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왕조의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제국의 붕괴. 카를로스 2세의 죽음은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왕조의 죽음이자 한 제국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계승자가 없었기에 스페인의 왕자는 곧 유럽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자신의 손자를 왕위에 앉히려 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까지 이 다툼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701년 유럽 전역을 불태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이어진 이 전쟁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병든 몸은 결국 한 제국의 몰락을 불러왔고 그의 죽음은 유럽 전체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카를로스 2세, 마법에 걸린 왕. 그는 단순히 비극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합스부르크 왕조 자체의 거울이었습니다. 그의 왜곡된 얼굴은 왕조의 왜곡된 족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병든 몸은 제국의 병든 심장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불임은 왕조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순수한 혈통을 지키겠다는 집착으로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피를 보존하려 한 욕망은 결국 그 피를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죽음과 함께 스페인 합스부르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초상화 속 기형적인 얼굴, 사료 속 충격적인 부검 기록, 그리고 유럽 전쟁의 불씨가 된 비극, 그의 삶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제국은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의 피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